합신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동성애의 뿌리, 퀴어 신학을 파헤친다는 주제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배우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교만으로 무너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정운택 선교사가 자신의 삶을 모티브로 삼은 단편 영화 오사카의 봄 주연을 맡았습니다.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말리아의 순교자인 압디웰리 아흐메드의 순교를 기념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정전협정 70주년에 맞춰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에서 의무적 성교육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직장에서 해고된 한 기독교인이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대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두고 공권력이 충돌하며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퀴어 축제 측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는데요.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 신학을 비평하는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라본 퀴어 신학 비평, 동성애의 뿌리 퀴어 신학을 파헤친다란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동성애 대책위 위원장은 퀴어 신학이 문란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짓 신학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회의 모든 사상 체계를 잘못된 동성애를 미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와 윤리를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퀴어 신학은 1969년 6월 미국에서 일어난 스톤힐 항쟁이 시작이었습니다. 스톤힐 사건은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 동성애자들이 단속 나온 경찰들에게 4일간 저항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부 주 강연자로 나선 박동근 목사는 해당 사건 이후 동성애자들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사회 운동으로 번지며 신학의 동성애 사상을 끼워 넣은 퀴어 신학도 만들어냈다고 설명합니다.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얘기로 하면 거짓 신학이다. 퀴어들이 경험한, 퀴어들이 추구하는 성적 경험을 성경을 푸는 원리로 삼는 거야. 박 목사는 퀴어 신학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성관념을 부정하고 바꾸려는 성격의 학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퀴어의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수세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공세적인 거야.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어가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윤리적, 규범을 벗어나는 것. 문화의 현장에 들어온 퀴어 신학이란 주제로 발제한 현숙경 교수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페미니즘과 성별을 개인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퀴어 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신학은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페미니즘인 것이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낙태를 확산을 하거나 가정이라는 어떤 바운더리 그런 규범을 완전히 붕괴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합신 동성애 대책위 김성한 위원장은 퀴어 신학은 정통 기독교 교의와 전통적 윤리를 해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퀴어 신학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기독 단편 영화 오사카의 봄이 최근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야쿠자였던 한 인물이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는 내용으로 현재 조회수 4,000회를 넘겼는데요. 이 영화의 주연은 영화배우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영화 친구와 두사부일체의 연이은 흥행으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방탕과 교만으로 절망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정운택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일본 야쿠자 출신의 주인공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갈 날을 기대합니다. 야쿠자의 회심과 전도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단편 영화 오사카의 봄이 유튜브에서 최근 공개됐습니다. 아둘람 문화예술인 선교회가 기획한 이번 영화에서 야쿠자 역을 맡은 주인공은 대중에게 영화배우로 더 익숙한 정운택 선교사입니다. 정 선교사는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삶을 모티브로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가장 그 바닥치고 있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던 제가 그 복음의 이 수의 혜택을 입은 자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나 살린 이 복음을 들고 저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진짜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오사카의 봄은 제일 야쿠자 출신 스기하라 니시가 있던 조직 폭력배의 싸움에서 한 목회자 부부의 자녀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시작됩니다. 자녀를 잃은 목회자는 야쿠자 출신의 조폭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연을 맡은 정성 교사는 오사카의 봄이 단기 선교팀과 일본 현지 교회의 참여와 헌신으로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스텝이 몇 명 없었고요. 또 배우도 진짜 직업 배우는 저밖에 없어서 나머지의 그 출연진들은 다 이제 단기 선교를 들어갔던 그런 선교팀의 이제 팀원들인데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갈아입고 했던. 별도의 예산도 없고 제작 여건도 녹록지 않았지만 영상 콘텐츠를 통한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기독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아둘람 선교회. 정선교사의 동역자이자 오사카의 봄 각본과 연출을 담당한 최명수 감독에게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복음 앞에 회심하고 또한 그 죄인을 품고 용서했던 그 목사 부부의 그 용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용서,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둘람 선교회는 지난 4월에도 단편 영화 서울의 봄 쪽방촌에 핀 꽃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정선교사는 봄 시리즈가 전하는 계절의 의미를 신앙 성숙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영적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봄에 정체되어 있고 어떤 분은 여름 상태에서 이제 좀 머물러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 영화에 담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도쿄의 가을이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기독 단편 영화 오사카의 봄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티비에서도 편성되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영상 콘텐츠로 복음을 전하는 아둘람 선교회는 오는 7월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100여 명의 어린이가 예배를 드리는 몽골의 테럴지에서 몽골의 봄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순교자들을 기리는 비영리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소말리아의 순교자 압디웰리 아흐메드를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는 단편 영화도 공개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영리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20일 정릉 사무실에서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순교자 연대표에 소말리아의 압디웰리 아흐메드를 새로운 순교자 명판에 추가하며 순교를 기념했습니다. 또 6월 29일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기독교 순교자의 날을 맞이해 순교자 압디웰리를 기리는 단편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대표는 기독교 순교자의 날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We want to encourage the Korean church to join together with Christians around the world remembering martyrs. And so for us it's important to be able to share with the Korean church the stories of Christian martyrs throughout history. 에릭 폴리 대표는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2월 27일 케냐에서 순교한 소말리아 복음 전도자 압디웰리 아흐메드를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에릭 폴리 대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을 순교자 연대표를 통해 기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And so our Voice of the Martyrs Korea timeline, Martyrs timeline, is our way of helping Korean Christians to see how martyrs
go all the way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church. So every year we add a new plaque to our martyrs timeline, and we release a new video, a kind of a dramatized video to tell the story of another martyr who has recently been made. 지금까지 순교자의 날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기념했던 순교자들은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순교자들을 잊지 않고 기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20일 성명에서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 후 70년간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참전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저출산과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온전한 평화로 나가기 위해 70년 전에 멈춰둔 한국전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 통일의 당위성을 바르게 깨닫도록 교육하며 이질화된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의무적 성교육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한 기독교인이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영국 기독교 매체에 따르면 페어포드의 파머스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크리스티 힉스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의무적 성교육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브리스톨 고용재판소는 일부 사람들이 힉스의 게시물을 동성애 혐오로 인식할 수 있다며 그의 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힉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고 고용항소재판소는 지난 16일 3년 만에 힉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년간 힉스의 변호를 맡은 영국 크리스천 법률센터는 기독교 교직원들의 신앙 표현을 보호하는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 남전도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탁구대회가 전주 서신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7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이번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도연합회 회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성도들이 좀 침체하고 모이는데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모이는데 열심히 하고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제1회 탁구대회를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스포츠 선교 활동과 더불어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합 활동으로 지역 섬김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회 프레시 컨퍼런스가 19일 경기도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가들이 참석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칩니다. 첫날 주강사로 나선 미국 오가닉 교회 닐콜 목사는 교회란 구속받은 자들로 구성된 군대라며 우리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성근 일상생활사역연구소장, 김종일 동네 작은교회 목사 등 국내 선교적 교회 운동가와 문화사역자, 통계분석가 등 20명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6가지 세션별 패널 토의와 테드식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동 불법 행위는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앞서 대법원은 전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습니다. 참석 기업인들은 수출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연구개발 세제 지원과 탄소 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사장과 부사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소년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약 19%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고등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 25.2%에서 지난해 28.7%로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레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에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당국 정상들과 양국 관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 라인 유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용 헬기를 투입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교전한 결과 최소 5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부근 난민촌에서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소속 대원들이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폭발물을 던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반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3월부터 테러범 색출을 이유로 요르단강 서안의 주요 소도시와 마을에 대한 수색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 주민들과 무력 대치해 120명가량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래전 지구적인 기온과 해수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남극 빙하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1에서 11일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넘게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지구 관측소는 지난 2월 조사한 남극 해빙의 범위가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역대 최대 수준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상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침몰한 역에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방하는 심해 잠수정이 운행 중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보스턴 해안경비대가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을 수색 작업 중이라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전 미국의 해저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잠수정 타이탄이 물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에는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사업가 등 5명이 탑승 중입니다. 수색 지역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잦아들겠고요.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대전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전 세계 기온도 역대급 고온을 나타내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인류와 생태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폭염에는 무리한 외부 활동을 주의하시고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